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농가 많으신 박상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문화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이희숙 문화재팀장 배석했습니다. 김희정 체육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서국원 체육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이인범 관광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 방향, 2021년도 중점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안성형 뉴딜 대형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정책 방향으로 365 새로운 일상 문화체육관광도시 안성구현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로 차별화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건강한 안성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소통과 협치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서쪽의 안성 천변에 문화예술 창작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1억 6,84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청춘 버스킹 공연과 컨테이너 미술 전시관 기획공모전, 돗자리 극장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상인과 청년의 상생 행사로 한여름밤의 호프데이, 지역 생산품 토요 플리마켓 운영과 대학과 연계한 플로팅 홀로그램 공연 조성으로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역사문화자원 보존 육성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로 우리 시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정비하여 역사문화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7,410만 원이 소요되며 구부동 성당과 봉업서지 사적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기동 산성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죽지 산성 북벽 보수 공사 및 주차장 등 탐방객의 편의시설도 조성하여 역사문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스포츠시설 정비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안성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 또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각 대회마다 마케팅 담당자 1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대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등 각 팀의 전지훈련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구 백성촌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이 소요되며 실내 수영장 25m 6레인, 헬스장, 주차장 및 3개 언어센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사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 현상 설계 공모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본 및 CC 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호수관광 종합발전 계획 수립으로 2020년 11월에 착수하여 2021년 8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상 호수는 17개소로 1월에 읍면동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호수관광 개발 방향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슬로시티형 생태관광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단계별 호수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신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4차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소통하며 지역에 흩어진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안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2차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3차년도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2차에 부천시, 3차에 수원시가 예비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추경해 기본구상 용역비를 편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의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한 청년 창작소 조성 사업으로 7080 추억의 거리 조성 지역에 청년, 다문화 등 다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와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시내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문화도시 공모사업과도 연계하여 도시재생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의 사적 제536호인 도기동 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성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와 그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은 산성의 보존 정비 및 세부계획 수립, 탐방로 조성 및 전시관 건립 등 관람시설과 발굴조사 계획, 도기동 산성의 고주안전 진단과 유가안전 조치 계획 등 역사문화관광 활용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출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의 언택트 미디어와 함께하는 스포츠 강좌 운영으로 언택트 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종목별 온라인 강좌를 시민들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 13명을 활용하여 대면 및 온라인 지도 방식을 병행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생활체육과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등을 우선 시행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종목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서안성 스포츠파크 주동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투자 신사 및 중기 재정 계획, 공인재산 심의 등을 완료하고 추경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기본 및 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의 관광택시 육성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별 여행과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관광 투어를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개인 택시 8대를 선정하여 연간 200회에 걸쳐 4개 코스를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안성맞춤 골목 여행으로 아트홀과 안성천, 안성시장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골목 여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골목길, 프리마켓 운영과 콘서트를 운영할 계획이고 추억의 거리 야간 경관 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감성 있는 골목 여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경기도 순환 둘레길 연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도경계 15개 시군의 기준 둘레길을 하나로 연결하여 도를 대표하는 걷기 여행길 통합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경기 8개 시도가 조성되었고 안성시에는 총 79.7km 6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 구간은 도와 협의하여 변경할 계획이며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조속히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계속사업으로 죽주산성 테마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5,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숲 가꾸기 및 수변공원 조성, 전기 통신공사 등은 기획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5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정비와 주차장 조성, 화장실,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조의 청룡사 대형전 해체보수 사업은 현재 공정률 87%로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전문체육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지난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현재 그 창립총회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였으며 법인 설립 등기와 대의원 총회 및 사무 인력 구성이 완성되면 4월경 회원을 모집하고 서안동 체육센터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의 서안동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57%로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안성 해피투어 운영사업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개 코스에 연간 총 30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8회 운영에 603명이 참여하여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안성시 축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32쪽의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허가 사항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중앙토지위원회 협의 시 공적 기술장치가 미진하다는 사유로 부동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안성시와 경기도가 사업자와 MOU 체결을 통해 유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 추가 확보 및 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공하수처리장 조성 등 안성시에 기숙되는 공공시설들에 대하여 교통영향 평가 및 관련 부서의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소리를 보완하여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완료되면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형 뉴딜 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의 안성천 입체 플로팅 야간 홀로그램 조성 사업으로 대학 간 상생 협력 과제가 되겠습니다.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동아방송대와 협업으로 다양한 상영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성천변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시민분들과 관람객에게 때로는 안성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스마트 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 조성으로 스마트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ITC 기반의 관광정보 서비스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 관광해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와 연계하여 앱 설치 없이 GPS를 활용하여 관광객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면 자동으로 관광 안내 해설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 관광 키오스크를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우리시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관광 안내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지와 교통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키오스크 관광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문화를 활용한 VR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사업도 대학 간 상생협력 추진 과제가 되겠고, 아트홀 또는 안성마침랜드의 체험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안성의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수관 주요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휘 분량이 많네. 안성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해가지고 이제 용역해가지고 요번에 설명했잖아요. 네네. 17개 저수지를 다 용역해가지고 요번에 설명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가만히 보면 동부권이 엄청 많던데, 예. 거기 분들은 다 그냥 관광, 호수 관광을 다 그냥 해는 줄 알아.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안성에 랜드마크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강 호수 같은데 이런데. 예. 그런데 일단은 개발을 하나 해놓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흔들어 놨어. 그래서 이거 호수 우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뭐가 되나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지금 주민들이 갖고 계시걸랑요. 다 하면 좋지.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지역구에 가면은 언제 할 거냐 막 이렇게 이제 저기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큰 틀에서 일단 지금 금강면 같은 경우에는 추진 의원단이 지금 400명 정도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거기 고삼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사라도 짓고 이런 저기도 있지만은 지금 금강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경작지 같은 것도 작고 그냥 산 위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이렇게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흔들어 놔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제 매일 아마 지역구 인사가 하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할 거냐. 염려가 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해내요. 근데 이게 지금 용두리가 아까 보니까 용두리가 어디예요? 지금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 네. 서안성 농협 위쪽 방향입니다. 내가 보기 이쪽은
차라리 이 대덕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저 대덕이나 여기 그 어디 그저 쉽게 그 대림동산 쪽 그 주위에 그런데 하면은 여기 그래도 시내에서 어차피 이제 크게 지니까 시내 분들도 어느 정도 가깝고 공도 분들도 저기 하고 또 대덕 뭐 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폭넓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용두리라면 지금 서안성 저기 그좀뭐 체육센터 짓는 데면은 완전 공도 이제 중심간이 거기가 중심가 옆판이에요. 그래서 거기 완전 공도만 바라보는 저기가 되지 않나서 좀 뭐야 그 부지 같은 게 있다라면은 이런 그 어디 저 대림동산 그 주위 같은데 있으면은 뭐 공도도 가깝고 뭐 양성도 가깝고 대덕도 가깝고 뭐 우리 여기 저 시내 분들도 또 뭐 갈 수 있고 장소가 그런데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장소는 아주 정해진 거예요? 네, 장소는 지금 확정이 돼서 지난해 네. 본예산에 추경 때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비 2,200 편성해서요. 기본구상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 당시에 나도 스포츠 파크는 처음 듣는 것 같아. 이거 아니, 그때 내가 얘기를 안 했나? 위원님이 그때 2,200 세워주셔갖고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해서 장소고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나와 뭐 있습니다. 350대 400억인데 이것도 얼마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는 안 하는데 예. 또 이거 400억짜리가 500억 되고 하는 건 모르겠네. 여기 지금 서안성 보니까 3억 320몇 억이요. 그렇게 불어나는 공사는 저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아예 그냥 공사비에 아니죠. 공사비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괄성 이렇게 뭐야 그 추진되게끔 뭐 저 해셔 중간에 또 변경하고 뭐 해가지고 뭐 자꾸 저 변경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마디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호수관광 말씀하셨는데 이제 올해는 그 용역이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용역사한테 기본안을 짜와서 네. 각 읍면동 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시민들 일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용역이 추진됐는데 이번 호수관광 용역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좀 용역을 수립하려고 그 지역의 그 호수 스트리도 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아니면 자원도 개발해서 좀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현장에 오신 시민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이렇게 좀 오해했던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맨 처음부터 시민분들과 같이 함께 그 지역을 가꾸고 이제 가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게 저 먼저 그 용서로서 저 설명할 때 예. 까트겠으면 싸움 벌어질 뻔했어 의장님하고. 왜 의장님이 저 거기 얘기하니까 의장님 동네니까 자기네 동네만 했느냐고 그냥 막 뭐라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전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서로 저긴데 일부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보니까요. 예. 일부는 좀 수질이 오염된 데는 수질 개선만 요구하시는 분들 지역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뭐 둘레길이라든지 주민 편익 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별로 한꺼번에 개발은 어렵고요. 조금씩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약 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좀 1년에 한두 개씩 해서 사업을 좀 기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관광단지 예. 이게 축소된 거예요? 당초보다는 약간 축소됐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밑에 하얀 거 있잖아. 그렇게 축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왼쪽 1단계하고 2단계 보면은 밑에 거 정도만 지금이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놓은 거고요. 1단계, 2단계 나눠서 해가지고 네, 예, 예. 이게 만다리는 아주 빠진 거지요. 네, 거기는 빠졌습니다. 지금 서해권, 이것도 빨리 사실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사드 때문에 만순다리가 회사가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드 그때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영향도 있고요. 현재는 그 중국 자본은 나갔고요. 예. 서해종합건설이 현재 독자적으로 사업을 그러니까요. 추진하고 있고 토지 매입도 회사에서 한 500억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인허가 절차만 원활히 추진이 되면 올해까지 시설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중투위에서 그 부동의 사유가 뭐 그 회사의 이익은 큰 반면에 공적 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동의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는 회사에서 이제 도로 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수 처리장도 건립해서 기부 체납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해서 다시 그 협의위원회에 좀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 의원 초에 시작이 된 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벌써 7년이에요, 7년. 이런 게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전 기대에 이제 부풀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러가지고 또 앞으로도 이게 제대로 되려는지. 회사에서는 강한 의지 갖고 있고요. 단계별로 일시에 개발은 어렵고 단계별로 아마 개발을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그저 열심히 해주시고 뭐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따 또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열 의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예, 이 사업이 이제 2014년도에 시작해서 7년 동안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투에서 부동의를 해줬고 또 부동의 한 내용을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 수용을 93.6%까지 토지를 협의 매수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부동의를 했는데 이 부동의 사유가 뭐 여기 마을 진입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공공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예. 뭐 과장님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교통영향 평가시나 여러 가지 당시 네. 없던 도로도 거기 도화동 마을이 있거든요. 그 네. 마을 진입도로도 새로 2차선으로 개설을 하고 네. 또 두교 산업단지까지 들어갔다 연결하는 도로도 또 이번에 추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봐서는 이제 그런 도로도 개발하면서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기부 체납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공적 부분이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 중에. 네. 근데 이제 중투에서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좀 대단히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꽤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네. 또 지역 주민들도 크게 원하고 있고 해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좀 그 보완 서류를 좀 내실 있게 꾸며서 좀 다시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안정열 위원님께서 이제 서부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동북권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민간 투자 사업이라도 이 사업이 동북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잘 원한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굉장히 그 동북권에 좋은 시에너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민간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네, 중투위를 설득을 하는데 같이 좀 힘을 보태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호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네, 제가 이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발전 용역 그 보고에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예, 해봤더니 뭐 대충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안성시 전체에 그 저수지에 대해서 특히 뭐 우리 시 소유지가 아니고 소유지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예, 소유지를 대상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용역 설명회는 한 10분 정도 개략 이렇게 좀 설명회를 갖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이라든가 이렇게 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견 수렴을 좀 했는데 이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다가 관심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좀 내주시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당연히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이렇게 참여도나
열기가 참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어촌공사 소류지를 우리 안성시에서 이제 이렇게 호수를 관광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용역 설명회가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뭐 저희가 착수부계는 갔긴 했지만 착수부계 이후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계속 들었거든요. 9번에 걸쳐 갖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하고 또 용역사에서 이제 뭐 그 호수 테마에 맞는 그런 계획을 짜오면 저희가 3월이나 4월경에 중간 보고회를 이제 다른 용역과 달리 이해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든지 해서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이게 2번 할 계획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계획은 지역에서 지금 요구했던 사항 그리고 농촌공사랑도 어제 좀 협의를 했지만 수변개발법이나 농어촌 정비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호수에 어떤 테마 입히는 게 가능하지 시민분들이 대개 보면 대규모 개발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그 생태나 아니면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좀 호수를 정비도 해드리고 이제 정비만 하는 저수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시설이 들어가는 저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용역사에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보고회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중간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은 의회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네네, 예. 그리고 지역에도 설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해당 저수지의 그 해당대로 주민들 그 지역 읍면동에서 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여기 그 KCC의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물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2헥타르 미만 저수지들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 사실 용역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양변이 저수지인데 이제 거기 매립하면서 조금 유지로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용역사에서 맨 처음에 네. 저기 팀에서도 이제 알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 주변에 혹시 뭐 편익 시설이든지 아니면 지금 저수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당초 용역에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호수라고 하니까 물이 없는데 그 대상지로 들어갔다고 예. 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제외시키고 네. 중간 보고에 따른 별도로 좀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간에 예. 2억이라는 용역 예산이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이 용역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용역회사하고 잘 이렇게 협의도 잘 하시고 예, 또 관리 감독도 잘 하셔가지고 예. 이 용역 결과가 우리 안성시 발전에 꼭 초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인숙 위원님? 이게 안성천도 문화예술 창작거리 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안성 맞춤 골목 여행 뭐 이런 게 모든 게 보니까 도시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럼 예.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쪽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 좀 더 잘 성공리에 할 수 있게 괜히 이게 사업비만 투자하고 그냥 그때만 잠깐 바짝하는 게 아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하면은 안성 그 스포츠 센터인가? 서안성? 요번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개관 운영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안성맞은 스포츠 클럽 이제 크게 뭐 뉴스에도 나고 하긴 했는데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지금 안성 체육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요번에 예, 큰일도 또 났었고 그런 거가 안성시가 사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다만 맡겨놓고 거기가 그랬으니까 그쪽에서 그 단체에서 했으니까 그 단체에서 다 해결을 보라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체 중에서 저기에서 중에서 제일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처음 불거졌던 일이 아니잖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계속 이뤄졌던 일,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못해서 요번에 더 큰일이 벌어졌던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한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업비만 딱 주고서 이거 사업비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냥 결과만 보고받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거에 대한 심의만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 맞는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좀 파악 좀 하시고 이런 거가 자꾸 발생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사업비만 주면 되지. 그냥 나중에 결과 보고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면 넘어가지. 그래 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일도 발생한 거고, 그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전조에 그런 얘기가 무수하게 오고 갔었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결국은 발생했던 거였고. 근데 꼭 이런 채우기 이런 것뿐만이 아닌 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실 테고, 제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면 요번에 이쪽은 또 새롭게 시작하니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태 의원님. 네, 황기태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23쪽인데요. 경기도 순환 둘레길 연결 조성. 예. 다른 데는 차제하고라도 43코스 예. 여기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정비 내용이 뭡니까? 이게 서울위원사무소부터 이제 중북리 향정마을까지 있는데요. 이게 지금 43코스. 예, 서울면사무소부터 이제 중북리 향정마을 있는 도로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설계를 바로 할 계획이고요. 이제 경기도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기존에 좀 위험 구간을 우회 도로도 좀 찾아내서 그렇게 좀 순환 둘레길로 이렇게 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근데 공간 구간에 좀 약간 도로가 위험한 구간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공사를 해서 좀 보행 통로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너무 막연한 말씀 같아요. 자세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관광팀장 이인보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조성 사업은 2020년도는 경기 북부를 해서 경기도 직접 수행했고요. 2021년부터는 경기 남부를 하는데 달라진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게끔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코스는 그 청룡 호수에서 내려와서 청룡천을 따라서 그 미양 쪽에 그 안성천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합류 지점부터는 그 지난해까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자전거 도로를 평택호까지 연결한 게 있습니다. 그 노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순환 둘레길 연결 조성 사업의 그 코스 부분은 안내 표지판 정도 하는 그 난이도가 낮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요. 그 안성시 부대포 행정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국토부에서 대고양 사업할 때 자전거 길 한다고 해서 거의 시멘트 포장 다 했습니다. 4m로 양쪽에 남겨놓고. 그래서 농기계 같은 교행 안 된다고 민원도 냈고 농로 내려가는 길로 사실 재포장을 했어요. 현재 상태로 큰 차는 교행이 잘 안 되는 구간으로 돼 있어요. 자전거 길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와서 여기다 뭐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안성천은 안성 구간에서 평택까지 쭉 따라서 토지민원과장 같이 예전에 국토 대장님도 가봤어요. 안성하고 평택은 천양 지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다 뭐 한다면 그거 뽀로니 가서 하거든요. 사전에 한번 보시고요. 그럼 안성천을 어떻게 갈 거야 할 것인가도 이런 거 연결했다면 한번 보시고 이런 걸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뭐 경기도 산다냐 우리 공무사업 당연히 안성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대림축구장을 지금 수억 원을 들여서 인도전을 해놨습니다. 그거 혹시 민원 들으셨나요? 교체하고 추가로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네,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그 그라운드 골프 하면서 잔디가 거의 자빠졌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있잖아요. 그걸 지역 주민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 조정을 못 합니다. 시에서도 적극 나서 주시고요. 네네. 혹시 제가 울산 태화강 한번 가보세요. 뭐 해놨는 거. 그 국가정원 하면서요. 다리 밑에는 게이트 볼장, 그 다음에 옆으로는 다 그 그라운드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안성천 여기 지금 그 강한이 좀 넓어요. 지금 공도 구간에 예. 안성 시작 부분 좁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네, 거기 네. 보면은 물론 그게 다른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유휴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그동안 경작하던 데는 원래 경작을 못하게 하니까 경작 금지 편마다 경작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그런 소소한 민원이 있을 때 안성시 지역 관리나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있잖아요. 그럼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경강 가보세요. 익산에. 만경강에 완주하고 익산을 하면서 자전거길 엄청 잘 해놨어요. 그것도 다 강둑이 아닌 강 안에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하철은 되는데 왜 안성시는 안 될까요? 전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공간 활용도 못하고 그냥 저는 그저 안성시가 탁상 공론, 뭐 생색내기, 뭐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는 있잖아요. 안성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관이 주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시설물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냥 뭐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인 정비계를 갖춰서 연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닥친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주고 있어요. 안성시 예산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체육 관련 건 더 그러고요. 2014년도 들었죠? 얘기했죠? 배드민턴 전용장 때문에 그때 싸웠잖아요. 저하고. 모모 시장하고. 결국은 그때 시장이 취한 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순간에 피헛겨서 그런 행정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지금 법인을 한다고 했죠. 예. 지난번 뉴스 보니까 대표자를 시장이 해야 돼요. 아니 보조금을 시에서 조사하는데 시장이 이사장을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체육회는 왜 지금 민간이 운영하도록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정관이나 대한체육회 정관에 회장을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아이, 다 시장님이 회장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공도지에는 반발 많습니다. 그 뭐 사무국장 채용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공정성이나 특혜 시비에 휩싸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체육 행정 잘 모르지만 제가 기능인은 아니지만 행정 쪽에는 저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있잖아요. 행정을 아는 사람,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맡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별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테니스를 잘 친다고 그 양반이 뭐 일을 못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체육 행정은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냥 발 하나 담그고 있다가 뭐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본인들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장의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뭐 이 클럽을 얘기하는 것도 두둔하는 것 지칭한 건 아니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시민 의견 수렴한다는 것이요. 자기들 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 수렴, 시민 의견 수렴이에요. 안성시는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입장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쓴소리를 하는 사람 의견을 더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스포츠 파크 관련해서도 여러 서안성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 부지에 저렴한 토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주민 의견 들었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면 그가 더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저 오늘 이야기하면 공대에서 엄청 뭐라고 할 겁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합니다.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요. 예? 정말 안성시가 좀 제대로 방향타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만하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언론에서 보도 안 하니까 그냥 다 음시력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일방적인 소통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너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주인이에요? 시민이 주인이지?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의회에서 이 회의하기 두렵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그때 그냥 순간만 나서서 뭐 하려고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저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에다 세금을 내서 사는 시민이 아닌 사람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런 걸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의 직위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의회에서 만세 불러니까 그냥 그대로 주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고 좀 행정력 합시다.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 매체에서 보니까요. 예. 안성 예총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죠? 예총은 저희 소관 단체는 아닌데요. 아니 문화예술사업소 이쪽 아닌가요? 제가 예총은 문화예술 사업소 산하단체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니고. 아니 근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예총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소로 예총 관련 행사나 단체 관리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사업소는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이라고 이번에 새로 뽑은 민간인 있습니다. 개방형.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뽑고 이런 건 누가 관여했냐고요? 그 행정과에서 합니다. 예? 행정과. 행정과에서 한 거라고요? 네네. 예. 아, 제가 그럼 잘못 알았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성 천변 따라서 지금 문화예술거리 지금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주된 게 지금 그 청년 창작소 조성 사업하고 연계하고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청년 창작소 같은 경우에 지금 그 7080 거리 그쪽 주변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긴 할 건데 그쪽 주변으로 해서 좀 집중화시킬 계획입니다. 재래시장까지 좀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그 예술거리에 있는 그 세부 사업이랑 청년 창작소 조성이랑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하나의 그 테마로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소에 전체 안성시 그 관광자원을 통틀어서 좀 기본 계획 비슷하게 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이요?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이 천변 창작거리도 그 들어가고요. 용역의 그 가업 지시를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천변 예술 문화거리 창작거리는 시장님이 공약도 했던 사항이고, 네. 재래시장 활성화가 더불어갖고 이제 아토리랑 같이 좀 벨트화 시켜서 좀 활성화 먼저 선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랑 창작소 조성도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라는 큰 틀을 갖고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곧바로 뭐 재정도 준비하시고 추진을 하실 것처럼 지금 보고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안성 천변에 여튼 문화예술 천을 따라서 여튼 뭐 문화예술 거리가 조성이 되면 예. 뭐 저도 그냥 뭐 더없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판단은 안성 천변에 지금 여튼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라든가 예. 이런 거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런
뭐 그리고 나야 여튼 뭐 일부 폐업한 뭐 그 건물 사들여서 상작소를 하든 뭘 하든 공유재산 심의도 뭐 그 여튼 받아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그 테마를 갖고 중점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는 여러 그 정책 사업들이 사전에 지금 그 최소한 정책 사업 추진의 요건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던지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먼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이렇게 하다가 뭐 진짜 그 주변에 그 계획은 다 세워놓고 완성천변 주변에 어떤 주거지나 주거지가 됐든 상점이 됐든 뭐 공간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최소한 이런 어떤 이제 중조 사업을 그 준비하면서 시작점 자체는 정말 이 사업이 그쪽 부분에 그쪽 안성천변에서 실현 가능한 거에 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것부터 좀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기초조사는 좀 현장도 몇 번 가고 했는데요. 하여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사업이 좀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예. 단순한 실태 조사가 아니고 예. 결국 뭐 지금 일부 그 폐업 점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활용하고 하려면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하청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일정의 사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그 토지주하고 사전 논의 한 번 안 하고 여튼 사업비 편성 계속 추진하다가 결국에 토지주가 여튼 반대해갖고 또 문제 빚어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 사전 점검은 꼭 좀 필요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수관광 벨트화 대상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뭐 공도 권역, 그다음에 중부 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묶을 좀, 생각이신 거예요?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좀 많으면 4개 정도 네. 그렇게 좀 그 벨터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일단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 또 의견도 또 어제도 만나 뵈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또 중앙에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가미해갖고 저희가 중간 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일단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어떤 관리 그 대상지의 저수지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금강저수지 둘레길 하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잘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일부 또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예, 이거 사전 준비 단계부터 농어촌공사 하고 좀 긴밀하게 그 협의하시고요. 예, 특히 지금 호수를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는 거는 일단 호수에 일단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물이 없는 호수가 관광자원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벨트화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설정할 때의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여튼 기준이어야 해요. 예, 예. 지금 뭐 여러 곳 지금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여튼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시는 지역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당신들 여튼 지역 안에 있는 호수 먼저 개발을 해달라고 계속 뭐 요청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혹여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지역 단위의 호수를 만약에 전체 기본 그 계획 수립에서 뭐 제외하는 예를 들어갖고 제외하는 뭐 용역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후에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만수 면적의 뭐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뭐 하든지 그리고 그 매년 여튼 강수량 부분에 대한 평균 강수량 같은 걸 조사해서 그 일정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하시든지 그 호수의 주변 실질적인 그 관광 자원을 연결할 지역 자원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거 나름대로 좀 세부적인 그 선정 기준들을 예. 좀
그 설득력 있게 좀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죽산관광단지 이야기 몇 번 하셨는데 저는 이거 중토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지금 애초에 그 사업 하려고 했던 거에가 여튼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에서 여튼 이제 축소되어지고 지금까지 지금 장기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결국 지금 1단계로 추진한 거 하는 거의 핵심적인 거는 지금 골프장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예. 중토에서 아마 그러니까 골프장이 공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당연히 중토에서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토위가 이제 그 공익성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주도 많은 투자를 또 확정을 했고 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도 그 도화동 마을까지 2차선 내고 또 그 진입로에서 두 개 산업단지까지 또 도로도 2차선도 또 연결도로 내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 체납하는 부분이 공공성 있는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토에서 이제 그 공적인 시설을 따로 자료를 내려고 했더니 못 내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제 협의 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강하게 좀 어필해서 다음 위원회 때는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여튼 뭐 이 부분에 앞으로 좀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예. 마지막 하나 지금 계속 그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포도박물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재판 결과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2심에서 항소 기각되는 바람에 이제 확정됐고요. 네네. 그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도 좀 빼달라고 했고 저희가 현장 만나서 좀 시설을 좀 파악한 후에 이제 향후 관리 방안을 좀 모색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그동안 명도소송 향후 관리 방안 부분과 여튼 그걸 지금 계속 1, 2년 전부터 지금 말씀드려왔고 여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했는데 이번에 지금 검토된 뭔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판 때문에 아마 그 검토를 못했던 상황 같고요. 이번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앞으로 활용 방안을 지역민들은 거기 지역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니까요. 예, 이제 그런 그동안 부분도 여튼 이제 계속 예. 말씀드려왔던 게 예, 재판 그 과정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포도박물관이 최초 50억 들여갖고 지금 20여 년 넘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 주고 여튼 접고 위탁 주고 접고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해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 그 지역사회에서 얘기되어져 왔던 게 정말 저 시설을 계속 여튼 가져갈 것이냐 가져갈 것이면은 어떤 방식으로 저거를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지금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시 방침대로 좀 주민의견 수렴해갖고 곧바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좀 다양한 안을 지금 네, 직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네.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거 어느 정도 선이 나오면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다음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달, 팀장님 뭐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4월 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정책팀장 김정현입니다. 그 당초에 이제 활용안을 못했던 사유로 따지면 명도소송이다 보니까 그 소송 피고가 열쇠를 가지고 뭐 사라졌던지 뭐 이렇게 그 저희가 점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동안 활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 올해 수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봤는데 뭐 거의 가슴까지 지하에 물이 차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지금 3월 중에 저희가 이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체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 시설이 과연 문화시설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주민공청회라든지 토론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분야를 가지고 그 활용 방안을 하기에는 그 시설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의회에서 여튼 이제 의원님들은 정말 그 지역 단위 그 뭐 의견도 수렴하시고 현장도 다녀와 보시고 그 정말 그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집행부가 그때그때 여튼 검토합니다. 검토 중입니다. 대답을 하는데 전혀 지금 지적되는 내용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여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월이 됐든 좀 그 네. 제대로 좀 내용적으로 조금 그 채우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시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